네, 오늘 시장 반도체로 수급 완전히 쏠리긴 했지만 다른 개별 종목들도 여러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어떤 흐름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문제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주목해야 할 종목은 6가지 나와 있습니다. 1번 SK이노베이션, 2번 현대차, 3번 원익 IPS, 4번 다날이 나와 있고요. 5번 SK스퀘어와 함께 6번 한올바이오파마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1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10월 1일부로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차량 리스 가격을 오히려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비싼 가격에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는 3.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으로 바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전기차 구매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도 급증할 거다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까지 훈풍 불어든 가운데 오늘 SK이노베이션은 기관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2번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관세 여파 속에서도 지난 3분기 미국 판매량 역대 3분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바로 세액공제 폐지를 앞두고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을 봤을 때 현대차는 테슬라와의 정반대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파격적인 할인을 통해서 이 지지율을 계속 잡아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오늘장 3% 넘는 급등과 함께 기아까지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3번 OLED 원익 IPS 보시죠. 얼마 전에 아이폰 17 초기 흥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함께 OLED 패널도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도 업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원익 IPS는 시각 장비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OLED뿐만 아니라 소부장, 그 반도체 안에서도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자주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과연 추석 이후에도 이 흐름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번은 다날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했죠. 여기에 고용 지표까지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7주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시총도 아마존을 뛰어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속에서 오늘 오후장 가상화폐로 주목을 받았는데 두 시기점 반짝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5번 지주사 보시죠. SK스퀘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 CEO를 만나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 속에서 지주사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먼저 언급된 바로는 지주사 벤처캐피털의 은행이나 해외 투자자 출자 비중을 확대해주자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장 지주사 강한 모습인데 그 안에서도 15%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마지막 6번 제약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던 의약품 100% 관세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화이자와의 합의가 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화이자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의약품의 가격을 50% 인하하기로 하면서 3년 동안 관세를 무관세로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제약사들도 다행히도 관세 연기됐다라는 쪽으로 투심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면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주목받는 모습이었습니다. 6가지 종목들 오늘 여러 흐름을 보였는데요. 과연 연휴 이후에 주목해야 할 종목 어떤 걸까요? 두 분의 픽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제시된 6가지 종목 모두 다 오늘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 그중에서 SK스퀘어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15%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두 분의 답안에는 이 종목들은 없었고요. 자, 두 분이 써주신 답은 SK이노베이션과 한올바이오파마였습니다. 자, 오늘 각각 5%와 3% 정도 상승하고 마쳤는데 어떤 부분에서 주목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차영 대표님. 일단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은 사실 2차 전지와의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오늘의 조금 상승을 이끌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많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이것들이 계속 이 실적으로 나와준다라는 거는 아직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지 정말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의 이 3분기 인도량, 전기차 인도량에 대한 부분의 전망치인데 예. 오히려 이 전기차 보조금 종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전분기 인도량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다.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있어서 이런 기대감이 결국에는 2차 전지를 조금 흔들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이 판매량 자체가 조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라는 것은 결국 이 테슬라를 저는 기반으로 좀 많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전기차, 2차 전지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 중에서도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랑 또 맞물릴 수가 있는데 ESS에 대한 이 기대감도 결국 2차 전지의 섹터를 흔들 수 있는 또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많이 올라간 섹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섹터는 작은 재료에도 금방 튀어오를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추석 이 안에 뭐 테슬라에 대한 전망치라든지 또 테슬라에서 좋은 이야기가 호재거리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SK이노베이션을 조금 주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바닥을 계속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양봉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양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석 연휴에도 좀 지속적으로 관망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가 기준으로 보면은 10만 100원까지도 살짝 이렇게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10만 원 선에서 계속 좀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권 횡보 중인 SK이노베이션을 주목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한올바이오파마를 주목하셨네요. 네, 뭐 종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한올 바이오파마가 있으니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3.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99%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0bp 인하 가능성도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를 그나마 고른 건 뭐냐면은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회사랑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은 매출 대비 한 19% 정도를 R&D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R&D 비용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R&D 비용이 큰 기업부터 수혜 기대감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대 상승을 보였었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바닥권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거래량도 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금리 수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R&D 비용 큰 기업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의약품 관세 리스크에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은 저는 약간 CDMO도 괜찮습니다. CDMO가 지금 거의 다 악재가 거의 다 반영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CDMO 역량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반영되고 관세 리스크가 지금 선반영된 CDMO 쪽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두 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R&D 비용이 큰 기업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CDMO 기업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뭐 시장이 온통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도주로서 작동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사실 제약바이오 얘기를 저희가 한동안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 타이밍이 다시 올 수 있다. 추석 연휴에 제약바이오 쪽을 노려보자. 한올 바이오파마도 그중에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우리 매경 주식 리그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과연 수익률 결과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